손흥민이 후반 65분경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자 토트넘 호스퍼 팬들은 드디어 우리의 캡틴이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환호하면서 박수 갈채를 보내고 손흥민은 들어오자마자 마친 역습 질주를 하며 팀의 공격을 이끄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경기에 들어오자마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손흥민이 없었다면 절대 저런 장면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없었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하나가 맨유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 경기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맹활약 스포츠 이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일 오전 4시 스페인 빌바오 에스타디오 산마스에서 2024-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토트넘과 맨유는 리그에서 모두 전례 없는 부진에 허덕이며 다사다난 한 올 시즌을 보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37경기 11승 5무 21패 승점 38점으로 리그 17위 맨유는 37경기 10승 9무 18패 승점 39점으로 리그 16위에 머물러 있고 잉글랜드 축구협회컵과 카라바오 컵은 일찌감치 탈락의 고배를 마신 상태인데요. 이번 결승전은 그간 마음고생을 털어낼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영국 현지 매체들의 전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로파에서 우승을 하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자동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적 시장 선수 영입과 예산 운영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팀이 리그 순위를 포기하고 유로파 우승에 올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유로파 결승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느냐의 여부였는데요. 경기 1시간 전 발표된 선발 라인업은 그야말로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이 당연히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발표된 라인업에는 왼쪽 윙어로 히샬리송 원톱에 솔랑케, 우측 윙어로 존슨이 이름을 올려 많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는데요. 일부 팬들은 손흥민을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하면서의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선발로 쓰지 않는 이유가 뭔? 포스테코글르가 정신병이라도 걸린 거냐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이 라인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부상에서 회복해 120분 풀타임을 뛸 체력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르는 전반전에 잠그는 전술을 쓰며 내려앉자 0대0으로 마친 후반전 시작과 더불어 손흥민을 투입. 체력적으로 지친 맨유를 후반전에 온시키겠다는 보관으로 손흥민을 후반전기 플레이어로 쓰려고 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전반전에 맨유에게 실점을 하는 경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도박에 가까운 전술을 포스테코글르가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되자 양팀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를 압박하며 공의 소유권을 다투었습니다. 전반 10분경 맨유 골문 앞에서 결정적 노마크 찬스가 사레에게 이어지고 이것을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맨유의 수비 블록에 맞고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주축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시키며 체력을 비축 경기 시작부터 공격진들이 최전방에서 많은 압박을 하며 공을 끊어내는데 저렇게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로 연결시키거나 패스 연계를 할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빈자리가 너무나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팬들 역시 체력이 안 돼서 손흥민을 후반전에 투입한다는 것은 나름 이해는 하는데 전반전에 저런 찬스에서 골을 못 넣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토트넘이 찬스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자 맨유는 전반 15분경 좌측을 돌파해 토트넘 골문 쪽으로 빠른 패스를 연결했지만 로메로가 이를 걷어내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일부 팬들은 로메로의 수비 역량이 늘 문제가 되어 좌측을 돌파당하면서 골을 얻어맞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말하면서 제발 공격한다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비라도 제대로 해서 무실점으로 전반전을 마치기만 한다면 후반전에 손흥민 나와 결정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 대신 왼쪽 윙포워드로 나온 히샬리송은 경기 중에 거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 팬들의 답답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6분경 로메로가 히샬리송에게 롱패스를 연결했지만 헤딩으로 동료에게 패스 연결을 한다는 것이 상대에게 그대로 공을 넘겨주며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할 공격에 물을 트지 못하던 토트넘은 전반 41분경 사르가 골문 쪽으로 짧은 크로스를 올리고 이것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맨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며 1대 0으로 토트넘이 앞서 나가는데요. 이 장면을 본 현장 중계진은 존슨이 골을 넣은 게 아니라 공이 맨유 수비를 막고 골문으로 들어가 버린 자체 골이라고 말하면서 존슨의 첫 터치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대단히 운이 좋았다. 승리의 여신이 손흥민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가 됐든 일단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선제골을 넣고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치면 맨유는 동점골을 넣기 위해 후반전에 라인을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맨유 수비 뒤쪽에 엄청난 공간이 나게 될 것이다. 손흥민이 후반전에 나와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 65분경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나가면서 드디어 손흥민이 등장합니다. 토트넘 팬들은 캡틴이 그라운드에 들어오자 박수 갈채를 보내고 손흥민이 경기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들어가자마자 상대의 공을 끊어내고 역습 질주를 시작했고 맨유 수비진은 손흥민을 따라잡으며 전력으로 그를 막아내느라 공격을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현장 중계진은 손흥민 나오니 맨유가 공격을 하러 올라올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맨유는 갈 길이 먼데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토트넘을 압박했다가는 손흥민의 엄청난 속도와 결정력으로 완전히 경기가 그르칠 수 있어서 수비 라인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손흥민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 역시 확실히 손흥민이 나오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시원시원하다고 환호하면서 손흥민이 있고 없고가 저렇게 차이가 나다니 역시 캡틴이라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후반 75분경 역습 상황에서 솔랑가 찔러준 공을 잡으러 뛰어 들어가지만 패스가 약간 길어 상대의 수비에 블록을 당해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몇몇 팬들은 손흥민에게 딱 한 번만 연결되면 게임이 끝난다고 말하면서 쐐기골을 넣어야 한다. 맨유의 추격 기지를 끝내기 위해 손흥민에게 모든 패스를 연결해 찬스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81분경 맨유의 진영에서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고 손흥민이 이것을 절묘하게 골문 쪽으로 올렸지만 단소가 뛰어들어가는 속도가 늦어 슈팅을 하지는 못합니다. 맨유는 손흥민 투입으로 인해 제대로 토트넘을 압박하며 공격을 진행하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포스테코글루는 수비진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잠그에 들어가는데요. 맨유 팬들은 손흥민이 들어와 공격을 이끌자 이것을 막느라 맨유가 거의 전방으로 공격을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지며 정적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얻은 1점을 지키기 위해 수비에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1점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팬들로부터 손흥민이 수비의 전력으로 가담하는 모습에서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올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보인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1점을 지켜 맨유를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차지. 이 장면을 본 토트넘 팬들은 오열했고 손흥민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토트넘의 레전드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